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2학기 들어서 4단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시각, 즉 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빛이 들어오면은 맨 처음 요 가운데 구멍 있죠. 요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제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이 동이 이제 눈동자의 공은 구멍 공자예요. 구멍. 그래서 눈동자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서 이 빈 공간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동공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수정체를 만나는데 이 수정체에서 빛이 이제 꺾여서 빛이 굴절해서 한 곳에 모여요. 빛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빛이 꺾이는 걸 이제 빛이 굴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정체 밑에 나와 있죠. 수정체는 빛의 굴절. 그 다음에 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 구멍의 크기. 이 구멍의 크기는 누가 조절하느냐? 구멍의 크기는 바로 요 옆에 있는 요 귀다랗게 생긴 거 있죠. 얘네들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구멍 사이즈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홍채라고 하는데 홍채가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래서 구멍의 크기는 이 홍채가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 다음 수정체는 이제 동그란 이제 구슬 모양인데 얘가 수정체가 동그랄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기다란 모양으로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이렇게 굵을 때가 있고 얇을 때가 있는데 이 수정체의 두께 조절은 요 옆에 있는 얘네가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이 되는데 저 아이의 이름은 이제 선모체라고 해요. 그래서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망막, 여기가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데요. 요 눈의 뒤쪽에 있는 얇은 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빛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즉 물체의 모습, 상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의 모습이 또렷하게 맺히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막은 상이 맺히는 부위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면은 일단 각막은 우리 눈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막. 그래서 빛이 맨 처음 만나는 곳이 각막이 되겠고요. 뭐 공막은 몰라도 되고요. 유리체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맹점. 이 맹점은 시신경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기저기 있는 시신경의 그 라인들이 이 신경 다발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정작 이곳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빛이 모이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물체를 볼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 신경세포의 끝에는 이제 뇌로 가는 이제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시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시각신경으로 해서 이 시각신경이 나중에 대뇌로 가서 대뇌에서 시각 영역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뇌가 인식을 해서 뇌로 보는 거예요. 뇌로 보는 것이다. 써볼까요? 뇌로 보는 것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이 위에 두 개의 그림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 눈동자의 이 구멍, 동공의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 밝기에 따라 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밝을 때는 어떨까요? 밝을 때는 눈이 부시겠죠? 눈이 부셔. 눈이 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빛이 조금 들어와야겠죠? 빛이 조금 들어와야 된다. 조금 들어와야 된다. 라고 써볼까요? 자, 빛이 조금 들어오려면 요 사이즈가 작아야겠죠? 들어가는 그 구멍이. 그러려면 이 바깥쪽에 홍채가 최대한 안쪽으로 길어져서 이 홍채가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커야 돼요. 반대로 이제 어두울 땐 어떠냐? 자, 어두울 때 써볼까요?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최대한 빛의 그 자극이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빛을 최대한 받아야 된다. 써볼까요? 자, 빛을 최대한 받으려면은 이 빛이 들어오는 요 사이즈가 구멍이 커야겠죠. 동공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 홍채가 이렇게 짧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홍채들이 차지하는 이 면적이 아까 전에는 안쪽으로 많이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바깥쪽 테두리로 조금만 차지하죠. 그래서 빛이 밝을 때는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서 동공이 작아진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 어두울 때는 홍채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동공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두 개의 그림은 가까운 책을 볼 때랑, 자, 책 볼 때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멀리 가로수를 볼 때, 여기는 가로수 볼 때, 그때는 눈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에 동그라미 2를 한번 써볼까요? 자, 동그라미 거리에 따라 우리 눈이 어떻게 되느냐?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빛이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거든요. 각이. 근데 멀리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눈에 들어오는 이 각도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이게 상이 맺히려면은 가까이 들어왔을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야지, 즉 볼록 렌즈가 두꺼울수록 팍 꺾여져 가지고 상이 이렇게 맺히거든요. 빛이 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각도가 얇게 들어올 때는 팍 꺾으면 이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상이 제대로 안 맺혀요.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야지 상이 느슨하게 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수정체가 만약에 이렇게 두껍다라고 하면은 빛이 팍 꺾여가지고 이 앞쪽에 모여요. 그러면은 시각세포가 있는 시신경 있는 그 시각세포 쪽에서 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야 되고 가까이 볼 때에는 수정체가 이제 두꺼워야 되는데, 이 두꺼워지려면은 이 선모체가 있는데 이 선모체가 이렇게 눈 가운데 쪽으로 축소돼야 돼요.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이라고 써 있죠. 여기 사이에다 써볼까요? 눈 중심 쪽으로 수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모체하고 수정체 사이에 어떤 필라멘트 같은 게 있거든요. 끈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조금 이따 선생님이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 끈 같은 게 있는데 원래 수정체 자체는 굉장히 탱글탱글 아주 동그랗습니다. 아주 두꺼운 모양이에요. 원래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선모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끈이 느슨해져 갖고 원래 모양인 두꺼운 상태가 이제 되는 거고요. 멀리 볼 때는 빛이 많이 꺾이면 이렇게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많이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야 되거든요. 얇아야지 빛이 덜 꺾여 가지고 느슨하게 저 뒤쪽에 망막 쪽에 이제 빛이 보이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얇아지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모체가 이제 바깥쪽으로 확대. 자, 이와는 이제
여기 이완을 다른 말로 눈 바깥쪽으로, 눈 바깥쪽으로, 선모체가 눈 바깥쪽으로 이완이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필라멘트 같은 그 끈 같은 게 팽팽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탱글탱글했던 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이 끈이 팽팽하게 당기다 보니까 얘가 얇아져요. 이렇게 수정체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레쉬를 비춰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작아졌죠. 아까 좀 전에 컸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어두울 때에 비해서 지금 동공이 작아졌죠. 이게 동공이 작아졌고, 이 홍채의 길이는 아까보다 훨씬 길죠. 이게 훨씬 길어서 이 면적이 굉장히 넓죠. 면적이 넓고 대신에 가운데 홍채는, 아니 동공은 작아진다. 밝을 때는. 왜냐면 눈이 부시니까 눈을 보호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가까이 볼 때랑 멀리 볼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요 투명한 게 이제 수정체예요. 수정체가 원래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지금 필라멘트라고 하는 어떤 끈 같은 게 지금 느슨하게 돼 있죠. 지금 느슨하게 돼 있을 때는 원래 모양이 이제 볼록한 형태가 되지만, 이제 멀리 볼 때는 이 선모체, 얘가 이제 선모체거든요. 이 선모체가 지금은 안쪽으로 수축해서, 선모체가 지금 안쪽으로 수축해서 얘네가 헐렁헐렁해서 이 수정체가 원래 모양이지만, 멀리 볼 때는 이제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리 볼 때는 이렇게 돼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멀리 볼 때에는 얘가 선모체가 뒤로 가면서, 즉 눈동자 바깥쪽으로 이완되면서 선모체가 이완되면서 요 끈, 필라멘트라고 하는 요 끈이 팽팽해졌죠. 지금 팽팽해지다 보니까 원래 볼록했던 요 수정체가 조금 얇아졌죠. 이렇게. 아까 전에는 어땠어요? 아까 전에 조금 이렇게 많이 볼록했었죠. 근데 지금은 요 끈이 잡아당기니까, 필라멘트가 잡아당기니까 얇아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빛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는 이제 지나가는 길을 뜻해요. 그래서 빛이 맨 처음엔 각막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수정체, 투명한 구슬처럼 생긴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는 그냥 눈동자 안에 채워진 액체를 뜻해요. 그래서 눈의 모양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세포는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망막에 시각세포를 지나서, 시각세포는 시각신경에 연결이 됐다고 했죠. 시각신경에 연결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곳에 가서 물체를 인식한다. 그래서 뇌로 본다고 했죠. 물체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밑에 확인하기 문제 볼까요? 1.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망막에 있다. 두 번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위는, 자, 동공의 크기는 동공 자체가 어떤 물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빈 구멍이라고 했죠. 빈 구멍이고, 누가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바깥쪽에 있는 홍채가 길어지냐 짧아지냐에 따라서 요 안쪽에 구멍의 사이즈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것은 홍채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시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먼 곳을 잘 못 보죠. 흐리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은 이제 근시라고 해요. 먼 곳을 보는데 왜 멀 원이 아니라 가까울 근자를 쓰느냐. 그리고 근시를 교정할 때 왜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보면은, 우리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이 정상적으로는 빛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딱 모여야 돼요. 빛이 들어와서 이 망막에 딱 모여야 돼요. 여기에. 근데 이 근시인 학생들, 선생님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지금 안경 쓰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안구가 좀 더 길대요. 사춘기 때 성장할 때 안구가 수정체 크는 속도보다는 안구가 더 커져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긴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빛이 들어오더라도 빛이 모이는 곳이 가깝다라는 거죠. 스크린은 여기에 있는데 스크린보다 가깝게 맺힌다 해서 이것을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정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가깝게 이제 빛이 모이겠죠. 그래서 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는 없고, 수정체가 얇아진다면 이제 멀리 가서 상이 맺히겠지만 수정체는 건드릴 수 없고, 요 앞에 오목 렌즈를 요 앞에다가 오목 렌즈를 이렇게 놓으면은 빛이 들어오던 빛들이 이렇게 오던 빛들이 오목 렌즈는 볼록 렌즈랑 반대이기 때문에 빛이 조금 퍼지죠. 빛이 퍼져서 퍼지는 빛이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멀리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제 상이 여기에 맺히면은 빛이 여기에 모이면은 제대로 보이겠죠. 왜? 이곳에 시각세포들이 있어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허공에는 시각세포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도달해야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이 시력을 교정할 때 오목 렌즈를 쓰는 이유는 빛이 좀 더 퍼져서 들어오게 하게끔, 퍼져서 들어오면 빛이, 자, 앞에도 이제 빛이라고 써야겠죠? 빛이 퍼져서 들어오면 빛이 좀 더 뒤쪽에 모이기 때문에, 이 뒤쪽이 바로 이제 망막이 있는 곳이고, 모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상이 맺힌다. 좀 더 뒤쪽에 상이 맺혀서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청각, 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